자, 오늘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딱 1년이 되는 네. 날이죠. 1년 총평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후퇴를 했는데 아, 특히 저는 안보 분야가 엄청난 안보 위기로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안보 예, 위기를 예. 초래하고 있다. 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저희가 몇 가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선은 국내 네,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있는 이 상황 안보의 후퇴 네. 어떤 걸 좀 볼 수가 있을까요? 가장 안보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했던 것이 대통령실의 용산 졸속 기전이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안보의 공백이 네. 계속되고 있다. 저희가 네, 지난해에도 네, 계속 지적을 하고 네, 비판을 했지만은 그냥 그야말로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네. 용산으로 이전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 무리한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이 있었다. 그걸 네,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 작년부터 사실 오마이 TV에서 우리 박 기자님하고 네. 저하고 매주 용산 졸속기전 대통령실의 졸속기전으로 어. 안보 공백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네.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가 음. 계속 잘못 끼일 것이다라고 경고도 하고 문제도 제기했는데 네. 안타깝게도 그것이 계속 현실로 어. 일어나고 있는 우려했던 부분들이 네, 현실화되고 있다. 나고 있죠. 그 네. 첫 번째가 뭡니까? 실제 그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안보 공백이 나는데 경호 소요라든가 음. 시민 불편 이런 것들이 가중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 문제됐던 것이 하늘이 뚫혔잖아요. 아, 어, 그 우리가 경험을 북한 무인기 했죠. 사건. 네. 네, 북한 무인기 사건인데 북한 무인기가 서울을 헤집고 다녔을 뿐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에 하늘의 울타리인 비행 음. 금지 구역까지 들어와서 헤집고 다니다가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늘이 뚫힌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네, 만약에 청와대 그대로 대통령실이 있었으면 네, 이거를 미연 이제 방지할 수 있는 방어할 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게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용산으로 그렇죠. 이전하면서. 실제 청와대에 있을 때는 이러한 방공 시스템이 촘촘하게 잘 갖추어져 있어요. 음. 그리고 지형 자체도 네. 거기는 방공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형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인왕산이 인왕산, 있고 북악산이 북악산. 예. 있고 또 앞에는 경복궁이라든가 음. 또 앞에 마을은 한 5층 건물 이상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었는데 음. 갑자기 뭐 난데없이 어, 용산으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네. 그쪽은 그러한 지형적으로도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고 음. 멀리 남산도 있고 매봉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 지역은 이미 상업화되고 그럼요. 공원화돼 버렸잖아요. 그 주변에 고층 그런데다가 빌딩 방공 많습니다. 진지를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하. 네, 그러면 주변 고층 건물이 이미 또 즐비한 것이고 네. 용산역과 대통령실 사이에는 보면은 이태원역, 이촌역 사이에는 엄청나게 고층 빌딩이 많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는 지역으로 들어간 것이고, 음. 그럼 방공 진지 배치도 제대로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못한 것이잖아요. 그러다 그렇겠죠. 보니까 예. 이렇게 하늘이 뚫힌 것이죠.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초 이제 논란이 됐던 네, 그 이 상황이 또 언제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앞으로 또 이런 앞으로도.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고 지난번에는 천만다행으로 뭐 북한 무인기가 사진 정도나 찍고 갔겠지만은 네. 앞으로 거기 화학무기나 생물학무기나 폭탄이나 음. 이런 걸 장착하고 네. 테러를 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끔찍한 사건이 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네, 많이 염려하던 부분이었는데 네, 현실화가 돼 있고 그 우리가 이제 1년 이 사이에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게 최근에 논란이 됐지만은 도청이요. 네. 미국이 도청했다는 거 아니 그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늘도 뚫히고 네. 공간적인 벽도 뚫히고 다 했다고 봐야 되겠죠. 도청 당했다고 보여지잖아요. 네. 미국에서 유출된 비밀에 의하면은 그 당시
비서실장과 외교비서관의 얘기한 내용이 안보실장과 안보실장과 예, 외교비서관 김성한 안보실장하고 얘기했던 내용들이 네. 보고서에 그대로 있잖아요. 하하. 그리고 근거가 시긴트다. 도청을 통해서 한 것이다. 예.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그 당시 얘기하던 내용들이 뭐 포탄 33만 발 이런 얘기들이 나중에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것들이 다 언론에 그렇죠. 나오고 예. 포착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사실이고 있는 상황. 그러면 도청이 거의 확실한 것이고 네. 또 도청이 확실한 것은 김태호 1차장이 미국에 그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선발대로 갔다 왔잖아요. 네. 갈 당시는 문제 제기를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아하. 왜? 그 도청 문서 자체가 허위가 많기 네. 때문에 가짜가 많기 때문에 굳이 제기할 필요 없다 했는데 갔다 와서는 말을 바꿨어요. 미국사 회의 전에 미국 사람들이 유감 표시를 계속하더라. 미안하다 하더라. 유감. 그럼 뭐 잘못했으니까 유감 표시를 한 거지. 도청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도청 이런 것들도 뚫혀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요. 구멍이 나는 겁니다. 이걸 구멍을 틀어 막아야 되는데 틀어 막지 못하니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 일어나는 일거수일투족과 얘기들이 아. 다 고스란히 미국에 이렇게 나갈 확률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미국만이 아니라 네. 중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주변국 또는 북한 이런 테러 세력들에게 북한 세력들에게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 만약에 이제 청와대에 있었다면 뭐 물론 일각에서는 청와대에 네. 있어도 뭐 미국의 도청 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도청을 안 당했다고 장담할 수 있냐. 그리고 지금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도 MBC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신뢰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제 제기도 네.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한미 동맹 자체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요. 네, 신뢰일수록 도청하면 안 되는 거죠. 믿으니까 믿으니까. 믿는 이것은 동맹국인데. 도청을 한다는 것은 믿음에 금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 봉합을 해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봉합을 하면은 도청했던 주최국이 가해자가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얘기하고 해야 이게 믿음이 봉합되는 겁니다. 네. 제대로 된 봉합들이. 근데 지금은 덮고 가잖아요. 아하. 미국이 했으니까 동맹이 했으니까 악의적으로 안 하고 선의로 한 것 같으니까 아하.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신뢰한다 우리는. 덮어주면은 상처가 곪잖아요.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우리가 치료를 어디가 해야 아플 되는데. 때 그걸 도려내고 거기에 아프지만 도려내고 다시 치료를 해야 제대로 약 되는데 바르고. 예. 그냥 봉합해 버리면 그 안에 곪게 되잖아요. 아. 그것은 언젠가 병을 더 키우는 꼴이 되는데 예.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을 중시한다는 명분하에 골마 터지게 만들고 있는 거죠. 네. 그게 과연 어떤 후폭풍을 들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늘도 뚫혔고 네. 그다음에 우리 이제 건물도 뚫혀 있는 네. 상황인데 별다른 뭐 대책이나 어떤 뭐 강화가 됐다는 얘기는 안 들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은 네. 거기에 대통령실도 있지만은 국방부 합참이 같은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만 뚫힌 것이 아니라 국방부 합참 우리 네. 군이 다 뚫혔다고 봐야 되겠죠. 음,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보 공백이 일어나는 것이고 네. 앞으로도 계속 취약해지는 겁니다. 아, 그리고 테러에도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고요. 군령권, 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인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2인자인 군령권 라인에 국방부 장관, 네. 3인 합참의장 이한 지역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야간에도 한 지역에 있어요. 아하. 한남동 관저는 한남동 대통령만 그러네요.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안에 바로 밑에 국방부 장관, 바로 옆에 합참의장이 같은 지역에 살아요. 그러면 그 지역은 특히 주간의 대통령실도 그렇지만은 한남동 공간 지역은 경호라든가 도감청이라든가 이런 네. 게 더 취약하다고 저는 봐요. 음, 그러니까 그 지역도
공백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은 네. 그러면 사실은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이 청와대에 계속 있었던 이유가 있는 것인데 네. 어쨌든 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뭐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면서 용산을 이전했지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